무릎이나 이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도수치료, 체충격파, 냉각치료 받으시죠. 근데 이게 치료비가 참 비싸죠. 이렇게 비싼 치료를 돈 걱정을 좀 덜하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드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실손보험이죠. 근데 이 보험 체계가 또 바뀐대요. 저희 움직임연구소에서 물리치료사의 관점에서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움직임연구소의 김박입니다. 저희는 보험 전문가들은 아니고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내용들과 꼭 알고 계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조선일보의 2020년 1월에 나온 신문 내용입니다. 실손은 크게 세 가지 체계로 변화했어요. 첫 번째, 구실손이라고 하는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옛날 초창기 버전의 실손이 있어요. 환자분의 입장에서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또는 오래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잘 가입한 실손보험이 효자 효녀라고요. 한 예로 무릎 수술을 하신 50대 여자 환자가 만약에 자기가 실손보험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릎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비싼 도수치료를 받아서 몸이 빨리 좋아졌겠냐고,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주면 무릎 수술하고 나서 기계로 30분씩 억지로 무릎 관절 꺾고 진통제 먹어가면서 전기치료 받고 혼자 재활을 했을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 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보험입니다. 왜냐? 보험회사가 써야 할 돈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2009년 10월부터 17년 3월까지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전 구실손보다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내야 하는 돈이 좀 더 많아지고요. 보장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환자분들이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를 그나마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환자분의 비싼 비급여 치료와 병원의 진료 횟수 자체를 확 줄인 신실손이라는 보험이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7년 4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여러분의 비급여 진료는 1년에 50회로 제한되고요.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도 더 늘었고요. 대신 보험비는 많이 줄어들었죠. 40세 건강한 남성의 경우로 가정하면 옛날 구보험이면 월에 4만 원을 냈다면 표준화 실손 때는 2만 원, 그리고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신실손의 경우에는 15,000원 내외의 비용을 낼 거예요.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예전에 업로드한 실비보험 제대로 모르면 눈탱이 맞는다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신실손 또는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2017년 4월 이후에 바뀐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오늘 내용으로 예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착한 실손 보험으로 보험을 갈아타는 게 좋은가, 아니면 기존의 옛날 보험을 유지하는 게 더 좋은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왜 새로운 체계의 실손 보험의 이름이 착한 실손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착해졌길래 앞에서 40대 남자분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보험이었다면 월에 4만 원을 내야 하는데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15,000원 전후의 비용을 내기 때문에요. 기존 보험에 비해 최대 30에서 60%까지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2년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그 안에서 10%더 깎아줘요. 그래서 착한 실손이라고 보험회사들에서 이름을 지어서 엄청 방송에서 홍보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보험회사로부터 여러분들이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기존의 보험을 이 착한 실손으로 바꿔서 보험료를 세이브 하시라고요. 근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 바꿨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현재 3,500만 건의 실손보험 중에서 착한 실손은 겨우 600만 건, 약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달에 4만 원에서 15,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시고 예전에 들었던 보험을 유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험료가 줄어드는데요. 그 이유는 착한 실손으로 월에 10,000원에서 20,000원 줄여봤자 12개월, 1년에
20여만 원 세이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 30에서 40만 원짜리 수술 전후로 2번 찍고 수술하고 나서 도수치료를 한 달간 받으시면 최소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생기거든요. 그냥 보험료를 10,000원에서 2만 원씩 더 내더라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한 번에서 2번만 더 받아도요,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제 환자분의 실제 얘기인데요. 이 무릎 수술을 하기 한 달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예전에 구보험에서 착한 실비로 바꿨는데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병원 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전화를 받아서. 근데 한 달 후에 어떻게 수술을 하게 돼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신 걸 비교해보고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돈이 엄청 줄어든다는 걸 알고 나서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원래 유지하고 있던 옛날 보험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착한 실손이라면서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착한 실손이면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본인들이 전화해서 약관도 잘 모르는 환자분에게 바꾸게 하고, 그것도 한 달도 안 된 환자분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것도 결국은 다 비즈니스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구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20대 후반에 가입을 하셔서 현재 보통 40대에서 60대 분들이 2009년에서 2017년 4월 이전의 보험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병원을 가야 할 나이가 되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착한 실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모든 뉴스에서 착한 실손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병이 생겨서 치료를 하시면 그만큼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단점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중장년층, 노년층의 나이라면 웬만하시면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한번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오래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료를 월마다 10,000원에서 20,000원 더 내고 병원에서 치료비를 보험회사한테 받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착한 실손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기존의 옛날 실손을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속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험 체계가 몇 년 만에 또 한 번 바뀐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보험연구원에서 이 바뀌는 실손보험 체계에 대해 손해보험연구실의 정성혜 실장님과 한양대학교 최양호 교수님이 발표한 이 보도자료를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분은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는 이유를 소수 환자의 과잉 진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95%가 입원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만 청구했거든요. 근데 이 전체 중에서 2에서 3%의 가입자가 연간 100만 원 이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착한 실손이 기존의 보험 체계에서 비용을 줄였다면 향후 나타날 4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에는 이 병원을 많이 다니고 치료비를 많이 보험회사에서 받으면 최대 3배 이상으로 보험료를 올려서 병원에 가는 횟수 자체를 강력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실비가 밝힐 듯 합니다. 이제 아파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생길 듯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난 절대 안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없어. 혹은 병원에 가더라도 도수치료, MRI 그런 비급여 치료 절대 안 하고 그냥 감기약이나 처방받으러 갈 일밖에 없어. 그렇다면 착한 실비로 바꾸셔도 문제 없고요. 4세대 보험도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안 아프실 수 있도록 적절히 운동하시고 일 하시다가도 중간에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많이 움직여서 최대한 퇴행성 질병과 노화성 질병으로부터 멀어지셔서 병원에 가는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 틈틈이 자주 저희 움직임연구소에서 알려드리는 운동과 건강관리 정보를 잘 보시고요. 평소에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움직임연구소에 더 궁금하신 점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